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강소기업 2개 업체가 투자 협약을 맺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합니다. 반도체용 소재를 생산하는 JI테크가 군산 산단에 이어 새만금에 또다시 공장을 건립합니다. 또 유기농 식물 성장제를 제조하는 촌빛바이오도 익산 산단에 이어 새만금에 생산시설을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익산 시민단체가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거쳐 마련한 20개 공약을 시장 후보에 건의합니다. 전선지중화부터 다이로운 벼룩시장까지 생활 밀착형 사업들로 시민 체감 사업들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군산의 대표 수출 작물인 꼬마 양배추 재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에 코로나19에 따른 인력난으로 재배 농가가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합니다. 반도체용 재료를 생산하는 JI테크와 유기농 식물 성장제를 제조하는 촌빛바이오가 오늘 투자 협약을 맺고 생산시설을 건립하기로 한 건데요. 보도에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 국가산단에 위치한 JI테크, 반도체와 OLED 재료 생산 기업으로 지난해 전북 글로벌 강소기업 6곳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친환경 식물 성장제 등을 제조하는 촌빛바이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전국 시군 원예 농협에 납품할 정도로 품질이 높습니다. 이 두 기업이 새만금 산단에 입주해 공장을 증설합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는 기업들과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JI테크는 내년 8월부터 198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 209 3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31명의 직원을 채용합니다. 국내외 반도체 관련 재료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공장을 증설해 국내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해외 수출 물량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전자재료 쪽의 원료, 그다음에 OLED 재료의 원료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지을 거고요.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부분을 다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3공장. 한편 촌빛바이오는 올해 5월 16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착공하고 직원 14명을 추가로 채용합니다. 기존 반자동 시설과 좁은 부지에 한계가 있어 새만금 산단에서 자동화 대량 시설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한국보다도 오히려 외국에서 저희는 조금 더 저희들한테 러브콜을 많이 하거든요. 이 시장은 계속 떠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업 모두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새만금의 물류 기반 시설이 기존 공장과 거래처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군산하능을 통한 수출을 도모할 수 있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두 기업의 투자가 군산 산업구조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강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신산업의 중심지로 우리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 이곳 새만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은 아낌없는 지원을 마다할 겁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유망 기업들의 투자 협약, 새만금 산단이 지역 기업들의 성장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국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에 따르면 환경부의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환경생태용지 2단계는 2,288억 원을 들여 축구장 500개 크기인 3.57제곱킬로미터에 야생 동식물 대체 서식지와 자연 생태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하수 처리장 설치와 하수관로 정비도 요청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지원 전략 사업이 우수 평가를 받아 국비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산업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선정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비로 확보한 10억 원은 제품 고급화와 안정성 강화, 개발 부품 인증 비용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지원됩니다. 시는 5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등 세부 계획을 정해 30여 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도내 출생아는 줄고 있는 반면 사망자는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기준 인구 동향을 보면 도내 출생아 수는 585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29명보다 7%가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 감소율인 3.2%보다 높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374명으로 1년 전보다 21.8%가 늘었습니다. 올해 군산의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33% 올랐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 토지 19만 3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했습니다. 수성동 롯데마트 부지가 제곱미터당 290만 4천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반면 인피면 승하원 부지는 제곱미터당 2,22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입니다.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보다 3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지수와 가계 수입 전망지수, 현재 경기 판단지수 등도 대부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익산 시민들이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공약은 무엇일까요? 지역 시민단체가 공익성과 내용 충실도 등을 검토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20개 제안 공약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전선 지중화부터 다이롬 벼룩시장까지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담겼습니다. 최정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품고 있는 익산 금마. 역사문화 관광지를 넘어 타 지역 주민이 일주일 또는 한 달 단위로 머물며 익산사리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전입까지 유도해보자는 시민 공약이 제안됐습니다. 금마에 들어선 한옥과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해 역사문화 지역살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겁니다. 우선 익산시와 관계를 맺는 인구들이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일시적으로 여행을 다녀가는 것보다 살아보고 머무를 수 있으면은 좀 더 익산시를 많이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에 놀러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 희망영대가 공모한 시민 제안 135건 가운데 최종 20개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을 통해 공익성과 내용 충실도,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일주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쳤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그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20개 좀 이렇게 선별된 공약 중에서 가장 좀 선호도가 높은 공약은 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좀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전선 지중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제안이 가장 많은 시민들의 좀 이렇게 호응을 얻었고요. 그렇다면 익산 시민들이 지방선거 후보에게 바라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제발전과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 등 굵직한 사업을 제시하는 후보자 공약과 달리 실생활에서 보고 느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생활 밀착형 사업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의인 묘역, 추모구원 조성을 비롯해 전선 지중화를 통한 도심 환경 개선, 다이로움과 함께 걷고 타고 오르고, 농한기 문화예술 향유예산 편성, 익산시민 다이로움 벼룩시장 운영, 29개 읍면동지 발간사업, 도농 일자리 플랫폼 운영, 반려동물 전용 활용공간 구축,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 등 20개입니다. 특히 전주 선미천 재생사업처럼 익산시에서 창인동 여관 골목의 환경을 개선해 호객 행위가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젊은 층 특화 주체가 없는 만큼 할인과 연계한 야놀자 치맥 페스티벌 개최 등도 제안됐습니다. 익산 희망연대는 다음 달 3일 익산시장 선거 후보들에게 시민 제안 공약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들은 온라인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익산 시민 희망 공약 모음집이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3일 날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3일 내에 익산 시장 선거 후보자들에게는 직접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6일 지방선거에 제안된 익산 시민들의 희망 공약들. 거창하지는 않지만
유권자 눈높이에 맞춰진 생활 밀착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추진만 된다면 체감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정헌일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민주당 경선 경쟁 후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시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경선 과정에서 조용식, 최정우 예비후보가 내놨던 우수 공약을 흡수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에서 승리한 강임준 예비후보가 경선 결과에 대해 군산 경제를 반드시 재도약시키라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임준 후보는 오늘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때까지 시민들과 깊숙이 만나고 더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산 경제 대도약과 군산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는 함께 경쟁한 문택규, 서동성 예비후보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란과 송미숙, 윤신혜 등 여성 3명이 민주당 군산시의원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의원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사 결과 라선거구 김영란과 마선거구 송미숙, 바선거구 윤신혜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 없이 1-가 기호로 지방선거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합니다. 민주당 도의원 경선이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의원 경선은 ARS 전화를 통해 선거구별로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며 권리당원 100%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원 경선 후보자마다 SNS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공천자 발표는 다음 달 2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명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토종 씨앗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토종 씨앗센터를 만들어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종 종자가 점점 사라지고 외국계 종자회사에서 씨앗을 구입하고 있는 지금의 농촌 현실을 개선해 종자 주권과 식량 주권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도지사 경선 후보가 온라인 도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중심의 도정을 펼치기 위해 온라인 도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원 간소화를 위해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황호진 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예비후보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는 생존을 위한 필수의 문제로서 대응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초등학교에는 환경교육 수업 시간을 확보하고 중고등학교에는 환경교과 선택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 학급별로 환경 생태교육 중심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시의원 출마 예정자가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군산시의원 바선거구에 오지성 씨가 등록을 마쳤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당초 오지성 씨는 마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지만 바선거구로 바꿔 등록했습니다. 이로써 3명을 선출하는 바선거구는 현재까지 민주당 5명, 국민의힘 1명 등 모두 6명이 등록했습니다. 군산의 대표 품목인 꼬마 양배추 재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의 코로나19 여파로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배 농가는 지난 2020년 66개 농가에서 이듬해에는 절반가량이 줄었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삼북동의 한 들녘. 이제 막 영글기 시작한 꼬마 양배추가 밭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대로라면 5월 중순 수확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양배추보다 크기가 3분의 1인 꼬마 양배추는 비타민 함량과 당도가 높고 수익과 판로까지 탄탄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하지만 재배 농가와 면적이 줄고 있는 상황. 지난 2018년 7농가 7.9헥타르에서 첫 재배를 시작해 2020년 66농가 31.4헥타르로 농가 수만 10배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재배 농가는 절반인 30곳으로 줄고 재배 면적도 30%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재배 때는 비가 많이 내려 수확량이 대폭 줄면서 올해 참여 농가는 16곳에 그쳤습니다. 냉해에 강한 꼬마 양배추가 이상 기온에 견디지 못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유입니다. 가을에 두 번째 심으면서 정식하는 날부터 2주 동안 비가 계속 왔거든요. 그래서 양배추 모종이 어린 상태에서 다 녹아버리고 죽어나가고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를 보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수확은 10%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일기에 너무나 많이 좌우된다는 거. 이처럼 손해를 봐도 변화보리처럼 보험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재배를 꺼리고 있습니다. 벼 같으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되는데 여기는 그게 재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손해를 농가가 전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산시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올 봄에는 심는 시기를 한 달가량 앞당기고 수확이 좋을 경우 가을에는 재배 면적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군산의 대표 농작물인 꼬마 양배추, 이상기온과 인력 수급 문제로 재배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일 연속 10만 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7,4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57,443명, 해외 유입 2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52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22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2,588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어제보다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2,65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970명, 군산 444명, 익산 395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6일 기준 0.84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21%, 사망자는 6명이 늘어난 815명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정상 등교를 전면 시행합니다. 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학교 원격 수업을 끝내고 전면 정상 등교 수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실 지정 좌석제나 체육관 집합 수업, 양치질 운영 기준 등은 각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에 맡기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와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유증상자는 24시간 안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이 축산 농가에서 3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장애수당까지 빼앗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읍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40대 중증장애 지적장애인이 1992년부터 27년 동안 익산의 한 축사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익산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축산업주를 고발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씨를 착취한 축산업주는 소 50여 마리의 축사 관리를 시키며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씨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주택보조금 등 9,100만 원을 업주에게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옥구읍이 전라북도 주택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선정으로 1억 8,700만 원을 지원받아 방범용 조명 설치와 담장 보수 등 오래된 주택 환경을 개선합니다. 대상은 옥구읍 청동마을 85세대 163명의 주민입니다. 옥구읍은 오래된 주택과 빈집, 좁은 골목길이 많아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28일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임권택, 이창동 감독 등 170여 명의 영화인이 레드카펫을 통해 입장합니다. 올해는 개막작 애프터양 등 세계 56개 나라 217편의 영화가 열흘 동안 전주 영화의 거리 상영관을 비롯해 에코시티 세변공원과 혁신도시 등에서 상영됩니다.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50분경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사촌 형수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북도가 국가 도지정문화재 68곳의 안내판을 정비합니다. 도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자문단 검토와 전문기관 감수를 거쳐 기존 안내판을 방문객이 보기 쉽게 개선할 방침입니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393개소의 안내판을 정비해왔고 고창, 선운사, 동부람지 마을열애좌상 안내판은 문화재청의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익산시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오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시는 시민이 다 같이 만들고 누리는 익산다움 문화도시를 주제로 동향 분석, 지역 실태 조사를 통해 장단기 문화 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조사와 시민 설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시는 어제 열린 2022 전북의 온 페스타에 참여해 여행업계와 홍보 관계자 250여 명에게 익산의 비대면 안심 관광지와 체험 여행 등을 소개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유천, 용안 생태습지공원 등 생태 자원과 야간 관광 자원, 교도소 세트장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여행 상품을 홍보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 디지털 회의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컨벤션홀에 고화질 LED 스크린과 현장 중계형 카메라를 설치하게 됩니다. 또 중소형 회의실에는 이동형 화상회의 스튜디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익산시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시는 농축산부가 주관하는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거주 중인 만 51세에서 70세 여성 농민 500명에게 검진 비용이 지원됩니다. 검진은 근골격, 심혈관, 농약 중독 등 10개 항목에 대해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국비 지원 90% 외 자부담 10%도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와 전주시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 도시는 로컬푸드 활성화 공동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각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 판로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익산은 농산물 판로가 확대되고 전주는 효천동의 신규 매장 개장으로
부족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어양동 지역협의체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관내 저소득 가정 30세대에 10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구암동 푸르브 카페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58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 사막동 지역협의체가 한성일렉스를 매월 수익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미성동 지역협의체가 늘 푸른 고기 뷔페를 착한 가게 8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8도, 최고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1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